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이대서울병원 혈액정형외과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급성백혈병 환자분들이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 경험하는 증상 중에 하나인 우울증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우울증 전문가는 아닙니다. 우울증에 대해서는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들이 더 전문가시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치료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보다 보니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저 나름대로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제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담당 교수님들, 그리고 담당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선생님들이 혹시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다른 조언을 하실 때는 그 의견을 꼭 따르세요. 오늘 저의 말씀은 그냥 참고로 해 주십시오. 급성백혈병 환자분들이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 이 우울한 증상을 굉장히 많이 호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엊그저께까지도 나는 건강하게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다고 해서 피검사를 받아봤더니 피검사가 이상하다. 그래서 골수검사를 해봤더니 바로 백혈병이라더라. 그것도 급성백혈병이라더라. 바로 입원을 해서 치료해야 된다고 해서 처음에는 정말 황당한 마음도 들고 엉겁결에 입원을 해서 이제 그 다음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골수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마음 졸이고 계시다가 막상 골수검사 결과에서 급성백혈병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는 일단 놀람, 두려움, 공포,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더 나아가서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에 이제 밤잠을 못 이루십니다. 결국 급성백혈병의 우울증의 시작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입니다. 자기에게 나타나는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이런 우울증을 만들게 하는 요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든 극복을 하시고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책도 보고요, 인터넷도 보고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치료를 받는 단계로 넘어가면은 치료를 하시면서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또 오게 됩니다. 입이 헐고 설사를 하고 열도 나고 계속 몸이 붓고 소변도 보러 가야 되고 잠도 못 자고, 거기에 대부분 급성백혈병 환자분들은 입원을 해서 이제 격리가 되는데 이 격리되는 과정에서 대개 1인실이나 아니면 다인실에 계셔도 대부분 바깥 생활이랑 격리한 상태에서 한 달 정도를 치료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우울함, 불안감, 가까운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상실감, 이런 것들이 계속 환자분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당연히 급성백혈병을 치료하시는 분들은 우울하실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들. 내가 다음 달에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기로 했는데 내가 다니던 직장은 어떻게 하지? 내가 다니고 있던 학교는 어떻게 하지? 나는 앞으로 살 수 있을까? 나는 앞으로 건강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나가면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은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누구한테서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물려주는 병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께서 운이 나빠서 걸린 병입니다. 단지 나는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면 될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울감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럴 때는요, 치료를 받으세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우울감을 호전시켜주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은 대개는 여러분을 치료하고 계시는 담당 선생님이 처방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상태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면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적절한 치료를 받거나 상담 치료를 통해서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을 먹고 이러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꺼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현상이고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대개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는 좋아지기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자기 관리를 하실 거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일반적으로 환자분들께 드리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나는 좋아질 수 있다. 나는 완치될 수 있다. 이 과정은 나에게 힘든 시간이지만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나는 좋아질 수 있다.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입을 시키세요. 가까운 가족, 자녀, 친구와 대화를 하는 것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요즘 면회가 안 되더라도 영상통화 얼마나 잘 됩니까? 자꾸 전화하시고요. 영상통화 하시고요. 가족과 자녀, 친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자꾸 긍정적인 말씀을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정서가 그만큼 좋아집니다. 대개는 무균실이라는 공간이나 또는 1인실 같은 공간에서 갇혀 계시면서 일상적인 자연을 벗삼을 기회가 없어집니다만, 창문을 열어서 바깥을 보시고, 물론 열지 못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보시고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을 자꾸 하시고, 또 이 환경 자체가 또 이런 정원이 있다든지 옆에 이런 그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 있는 곳은 자꾸 이러한 이 바깥의 경치를 보시고 풍경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놓지 마세요. 꾸준히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맨손 체조하고 씻고 자기를 관리하는 것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종교의 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종교를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종교에 의지하셔서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급성백혈병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는 도중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이런 우울증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여러분의 담당 의사가, 가족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에 같이 동참해서 약도 드시고 상담을 받는 것을 절대 꺼리지 마시고 본인이 자기 관리하는 것들을 게을리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급성백혈병 완치될 수 있는 병이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당 선생님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그런 도움과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꼭 이겨내셔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투병하시는 저희 환우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